여러분의 전우 천경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를 좀 소개를 좀 해드려야만이 어떤 사람인가 아실 것 같습니다. 저는 김신조가 나타나고 프레블로 사건이 터지고 강원도의 삼척 공비 사건이 터지고 월남에 부정공사가 터졌을 때 저는 1968년 2월 달에 파월해서 주월한국군 사령부 인사처에서 현지 취업을 제가 담당했고 또 월남 고용인을 담당하는 직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월사에서 1969년 11월 15일까지 22개월 근무하고 저는 현지에서 제대해서 미국 육군사령부의 ITT 회사에 취업했다가 월남에서 만 4년을 이제 지내고 1972년 4월에 제가 카나다로 가서 카나다에서 11년을 살고 그 다음에 제가 미국으로 1983년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돼서 30년 목회를 하고 이제 선교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2년 전에 우연히 유튜브를 보게 됐습니다. 유튜브를 보는 가운데 이 전투수당이라는 말이 나와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보니까 거기 이제 브라운 각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브라운 각서가 뭔가 하고 얘기 들어봤더니 월남 고용인들에게도 브라운 각서대로 임금을 지불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제가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산 증인이구나. 이건 내가 밝혀야 되겠다. 그래서 연구를 하기 시작한 제가 만 2년이 넘었는데 한 2,000시간 이상을 제가 투자를 해서 이 진실을 알려서 우리 월남 전우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힘이 되겠다면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일을 했는데 이제 한국에 와서 보니까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서게 됐습니다. 그를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그동안에 정리한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전투 수당을 돌려달라, 뭐 보상을 해달라, 배상을 해달라, 타겟 프라이스를 정하고 협상을 한다, 이런 말들은 다 올바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50년 이상을 숨겨온 브라운 각서를 진본을 우리가 찾아내면 다 끝입니다. 그래서 거의 정점에 왔는데 이거는 미국과 한국 간에 그 묵계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밝혀지기가 어려운 사건이었는데요. 제가 그걸로 이제 차분히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월남에 파병한 군인들 가운데 전사하신 분이 5,099명이 지금 국립묘지에 젊은 청춘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잠들어 계십니다. 그리고 1968명이라는 우리 전상자들이 불구의 몸으로 일생을 고생하면서 정말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신음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지금도 고생하실 우리 전우님들이 많이 계시고 그 다음에 고엽제로 인해서 월남의 그 정글을 말리기 위해서 뿌린 케미칼, 오렌지 케미칼 그 고엽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제가 선교지 중국에 심양에 가가지고 하룻밤을 거기서 지나게 되는데 옆방에서 밤새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누가 이렇게 신음을 하는가 했더니 그 다음날 가서 물어보니까 그분이 월남에 참전했던 고엽제 전우님이에요. 고엽제가 이렇게 무섭구나. 그걸 깨닫고 그 다음에 그 고엽제로 인한 그 후유증이 7대까지 그게 간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그게 정말 그 무서운 거고 고통스러운 것인가. 그런 거를 제가 보면서 우리 월남 참전자들이 전우들이 살아 돌아오셨습니다. 살아 돌아오신 분들이 여러분이고 전데
돌아왔어도 우리는 목숨을 걸고 우리가 월남에 파병했던 사람들이고 한국의 그 정말 보릿고개 가난을 우리가 해결했던 주역들이고 한국 경제의 기초를 우리가 쌓았던 사람들인데 정말 우리 한국 대한민국이 정말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가. 정말 인류 역사에 이런 일이 없습니다. 전 세계 인류 역사에 없는 악을 한국에서 행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밝게 알고 한국 정부는 침묵하지 말고 이걸 밝혀야 됩니다. 이걸 한국에 밝히지 않으면 국제사회에 밝혀서 한국이 어떤 나라라는 걸 전 세계에 알릴 겁니다. 그럴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한국의 위정자들, 과거 특별히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과거 정권들은 진실로 참여를 해야 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방관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 정권이 우리 국민 전체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실상의 우리 파월 군인들의 주부처인 국방부까지 속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월남 참전 모든 전우들을 속였습니다. 완전히 50년 동안 속임의 역사였습니다. 이런 사건을 놓고 한국이 침묵한다면 국회가 침묵하고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 적폐청산을 내걸고 나왔는데 침묵한다면 이거는 악입니다. 절대로 이거를 해결해야 됩니다. 나는 문재인 정권을 적극 지지합니다. 그러나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에 100만이나 외국인들이 와서 지금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100만 명의 실업자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 100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일하는데 100만 명의 실업자가 있습니까? 이게 국가적인 큰 문제입니다. 이거. 네. 중소기업은 지금 일꾼이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판국에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 해결책도 알아놨습니다. 전부 국영기업, 국가공무원, 대기업에 취직하려고 하는 사람은 1년에서 2년까지 중소기업의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최고 점수를 줘서 입사하도록 하는 그 제도를 하면 100만 명의 실업자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요 참 놀랐습니다. 우리 한국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발전했고 전철은 대중교통은 세계 1위입니다. 제가 세계 여러 나라를 다 다녔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자랑스럽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우리 모든 국민들이 땀을 흘린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막의 실상에 들어와 보니까 겉좋은 개살구입니다. 빛 좋은 개살구. 좀 심하게 표현합니다. 사실대로 회칠한 무덤입니다. 컴퓨터 하드웨어는 멀쩡한데 소프트웨어가 망가진 나라입니다. 부정과 부패, 말만 민주공화국이지 한국은 재벌공화국입니다.
한국의 모든 재벌들 각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골목 상권까지 다 차지해버렸고 중소기업 중간층이 없어졌고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재벌들이 존경받고 사랑받는 재벌 되기를 바랍니다. 돈을 벌어서 국가에 환수하고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재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국은 검찰공화국이라고 봅니다. 하루에도 한 번도 빠짐없이 검찰 얘기가 너무 듣기 싫게 나옵니다. 이거는 범죄가 그렇게 가득한 나라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검찰들, 법원, 이 사법부는 지금 똥냄새로 지금 온 나라를 지금 뒤덮고 있습니다. 진짜 돌이켜야 됩니다. 이거 한국 사법부. 그 다음에 언론공화국. 언론은 백성들의 눈이 돼야 되고 귀가 돼야 되고 입이 돼야 되는 게 바로 언론이어야 됩니다. 정직하지 않고 이권에 매달려서 이익 집단의 대변인을 노릇을 하고 있는 게 언론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는 한국의 언론 회개해야 됩니다. 시신님들 깨우쳐야 됩니다. 이런 나라로는 안 됩니다. 국회는 선량으로 민의를 대표해서 법을 만들어서 국립민법을 위해서 뽑아놓은 선량들인데 내 국회 와서 보니까 국회의원들 너무너무 수고들을 많이 하고 애쓰고 잠을 못 자가지고 피곤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국회의원들을 너무 정말 불쌍하다 할 정도로 수고들을 합니다. 그런데 한면으로는 국회의원을 뽑았으면 국회의원들이 정말 정정당당하게 하는 일을 하는 국회의원들도 있지만은 이거는 새 정권이 들어왔는데부터 새 정권을 물어뜯고 하이에나같이 승냥이같이 정권이 무너지기를 바라고 하는 이런 국회의원들이 있다는 사실을 나는 보았습니다. 이런 악의 국회의원들은 다시 재선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국회는 싸움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 대결로 나라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잘 살게 하는 게 바로 국회입니다. 그런데 국회가 국회 노릇을 하지 못하고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맞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레온 각서. 이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네. 전우들의 그 목숨값을 우리는 강탈당했습니다. 우리의 핏값을 강탈당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보수가 뭡니까? 보수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북한의 김일성이는 6.25 전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6.25 전쟁에 참전한 군인들을 전상자들을 최고로 대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북한의 평양의 엘리트들은 6.25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나라를 위해서 해외 파병해가지고 목숨을 잃고 부상을 당하고 15만 명이 넘는 고엽제 환자가 나와서 이고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50년 동안 속였고 우리들의 생명값을 핏값을 강탈해갔습니다. 이게 보수입니까? 이게 보수입니까? 이걸 태극기 붙들고 군복 입고 지지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 월남 참전 전우들입니다. 한심하지 않습니까? 이게 한심합니다. 불쌍합니다. 우리의 권익을 우리 월남 참전자들이 다 짓밟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게 제일 아픕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이면 하나가 안 됩니다. 다 잘났다고 자기가 주장하지 않으면 함께 하지 않습니다. 이런 무지몽매한 전우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다 돌이켜야 됩니다. 사드가 나라를 지킨다고요? 북한의 핵이 무서운 게 아니고 사드가 우리나라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월남 참전 전우들, 우리 군인들이 나라를 위한 충성심으로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애국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거기서 애국이 나오는 거지 나라를 지키는 거지. 사드 빌려놨다고 사드가 나라를 지킵니까? 그거 어리석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한 풍조가 있습니다. 자기하고 조금만 의견이 들으면 종북 빨갱이로 봅니다. 이런 나라는 세상에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종주국이 몰락해서 없습니다. 지금 공산당이 있을 망정 공산주의는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지금 빨갱이 노릇을 하고 빨갱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합하지 못하도록 서로 반목하게 만들고 서로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있고, 이 코딱지만한 대한민국 땅에서 전라도 경상도를 갈라놓고 정권 연장을 위해서 시녀로 사용되고 있고,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 이거 정말 여러분 동의합니까? 안 됩니다. 이거 이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월남 참전 전우들을 월참, 모욕죄, 전상해, 또 무공 훈장해, 이 공법 자체로 다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분리를 시켜놨는가? 우리는 다 월남 참전 전우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공법 자체로 분리시켜가지고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반목하게 만드는가? 펜타곤 페이퍼를 보고 알았습니다. 한국의 정권자들이, 미정자들이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도록, 힘을 쓰지 못하도록 만드는 아주 간략한 악질적인 계략이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이 우리 월남 참전 모든 전우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는 악법입니다. 이게 악법. 이런 법이 있었고, 한미 간에 해외 근무 수당 하나로 이면 계약을 했습니다. MOU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MOU라고 하는 것은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중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 근무 수당 하나로 지금 나와 있는 모든 것은 진본이 아닙니다. 제가 외교통상부에 가가지고 우리 회장님하고 가가지고 진본이라고 딱 내놨어요. 다른 거 보지 않았어요. 후보낭에 보니까 해외 근무수당 오버시스 얼라웬스라고 딱 나와요. 이건 가짜요. 돈 벌 것도 없어요. 우리는 해외 근무수당 하나를 받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브라운 각서는 미국과 똑같은 봉급 미군과 수당들은 6가지가 있습니다. 그 6가지 수당들 가운데 해외 근무수당 오버시스 얼라웬스가 있고, 컴뱃 듀리 얼라웬스가 있습니다. 전투수당도 있고 그 외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투수당을 달라고 하는 얘기는 전투수당도 들어있지만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브라운 각서대로 봉급과 수당을 얘기를 해야지.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걸 속였단 말입니다. 54년 동안, 50년 동안. 이 액수가 천문학적입니다. 미군은 한 달에 병장이 702불 98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 받았느냐? 54불 받았습니다. 우리보다 13배 더 받았습니다.
한국군 삼성장군 최명신 사령관과 이세호 사령관이 얼마 있는 줄 아십니까? 월 300불이었습니다. 미군 병장에 이것이 절반. 미군하고 동등한 대우였습니까? 태국군, 필리핀 군대는 비전투부대였습니다. 태국군은 비전투부대였는데 275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를 받았습니까? 한국의 소장보다 더 받았습니다. 미군의 여기 필리핀 사병이. 태국군은 257불을 받았습니다. 우리 최명신 사령관 이거 사병이에요. 한국군 삼성상부는 300불을 받았는데 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전투부대에 있는데 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전혀 몰랐던 사실 아닙니까? 이게 브라운 각서를 숨겼기 때문에 이런 짓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브라운 각서를 밝혀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브라운 각서 진상을 밝혀야 돼요. 그 브라운 각서 진상에 대한 것을 밝히기 위해서 제가 많이 찾았습니다. 2009년 3월 27일자 LA 중앙일보에다가 이동훈 장관께서 브라운 각서가 써진 지 40년이 넘어서 당신께서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지고 양심선언을 한 것입니다. 브라운 각서 진행 과정을 낱낱이 보이게 제가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동등한 봉급과 수당, 음식의 칼로리까지 거의 다 기록이 나옵니다. 40년 후에 네. 이거보다 더 진실한 얘기 어디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브라운 각서의 당사자인 윈드럽 G 브라운 대사가 펜타곤 선서를 하고 증언합니다. 근데 미군이 1년에 전투 유지비가 얼마냐? 13,000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군도 미군과 예외일 수 없다고 나옵니다. 한국군도 미군하고 동등하게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브라운 각서의 당사자의 이동원 장관과 브라운 장관의 말이 신빙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아주 증거가 역력히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또한 제가 1969년 11월 12일자 워싱턴에 있는 더 이브닝 스타지를 제가 찾아냈습니다. 거기 보면은 태국군 12,000명과 한국군 그때 48,500명 토탈 65,000명에 대해서 1년에 1인당 7,800불을 지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1년에 7,800불. 그리고 거기 추가해서 한국군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거기에 추가되지 않는 돈까지 하면은 미군과 거의 근접한 액수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신문이 거짓을 기사를 했겠습니까? 이제 우리 바쁘신 유승희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제 얘기는 조금 하고 좀 멈추고 유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또 얘기를 해주시라고 기대합니다. 저는 잠깐 가만있어요. 이거 들어가니까. 예, 그래요. 뭐 그런 의견을 할 수 있는데 자, 이제 브라운 각서 본론을 얘기하겠습니다. 좀 참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브라운 각서가 뭐냐? 여러분, 브라운 각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브라운 각서를 모르면 우리의 권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브라운 각서 진문만 찾아내면은 오늘 우리의 모든 권익은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걸 아시고 브라운 각서 진상조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 전부를 알아야 됩니다. 브라운 각서 진상조사가 도대체 뭐냐? 예. 우리는 월남에 1966년 9월 22일 날 1차 파병이 됐습니다. 거기 외래의 130명과 태권도 교관단 10명에서 140명이 처음 월남에 참전했습니다. 예. 그리고 4개월 후에 1965년 3월 1일자로 미국 국무성이 인정하는 해외 근무 수당 하나를 우리에게 주도록 허락이 됩니다. 이 국회 도서관에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1965년 3월 1일이니까 그때부터 해외 근무 수당이 지급돼 가지고 1966년 3월 4일 날 브라운 각서가 써지게 됩니다. 만 1년하고 3일입니다. 거기까지 우리는 해외 근무 수당 하나로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해외 근무 수당이 더 이상 하나로 우리에게 주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브라운 각서라고 하는 게 써졌을 때는 브라운 각서는 뭐냐? 브라운 각서의 핵심적인 두 개의 사항이 있는데 한국 우리 전방에서 이게 전투사단을 월남으로 파병을 하게 되면은 한국의 방위에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 방위를 지키기 위해서 군 현대화를 미국 정부에 요청합니다. 그것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월남에 파병한 우리 한국군들에게 미국 군인 월남에 파병한 미국 군인들과 동일한 봉급과 수당, 의복, 음식, 칼로리까지 동일하게 요구한 것이 바로 브라운 각서입니다. 그 각서를 협상할 때 한국에 주한 미국 대사가 윈드롭 G 브라운이라는 대사였습니다. 그 윈드롭 G 브라운 대사하고 한국의 외무부 장관 이동원 외무부 장관하고 협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협상을 하다 보니까 한국군 2개 사단이 파병하는 것에 대한 현대화는 브라운 대사도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 그 1개 사단에 얼마 정도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느냐니까 브라운 대사가 2억 불이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동원 장관이 그게 무슨 소리냐. 거기에 공 하나를 더 붙여서 1개 사단에 20억 불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니까 이 브라운사가 뒤로 나자빠지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월남에 파병한 우리 한국군은 미군하고 동등한 대우를 해줘야 된다. 봉급과 수당, 먹는 음식의 칼로리까지 똑같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니까 브라운 대사가 하는 말이 당신 좀 이상한 사람이다. 어떻게 한국군하고 미국하고 똑같이 음식을 칼로리까지 해달라고 그러느냐. 한국 사람은 김치를 먹고 미국 사람들은 음식이 다른데 어떻게 칼로리까지 갖게 해달라고 그러냐. 그럼 말이 되느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동훈 장관이 하신 말씀이 당신은 지금 한국에서 얘기하고 나는 월남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 월남 전선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 월남 전선에서 같은 성조기 밑에서 같은 사령관 밑에서 싸우는 군인이 미군은 20브러치를 하루에 먹고 한국군은 5브러치 먹으라고 하면 그 말이 되느냐. 민주주의라는 게 뭐냐. 우리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월남에 지금 싸운다고 명분했는데 민주주의라는 게 평등 아니냐. 그런데 같이 전장에 싸우는 군인이 평등하지 않으면서 무슨 말로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한번 당신 생각해 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브라운 대사하고 협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 같은 쪼다고는 얘기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동원 장관이 얘기합니다. 나는 존슨 대통령하고 직접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스토피시하고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두고 봐라. 그런데 이동원 장관이 주미 한국 대사 김현철 대사가 계셨는데 그때 김현철 대사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존슨 대통령과 면담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때 당시 미국은 월남 전쟁의 하여튼 시켄타이어 지금 너무너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월남 귀신에게 지금 미국이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존슨 대통령이 허락을 해서 이동원 장관이 백악관에 가서 존슨 대통령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예. 그래 갔더니 백악관에 갔더니 어떻게 알고 브라운 대사도 거기 와 있고 맥나마라 국방장관도 와 있고 번디 차관부도 와 있고 대통령이 계신데 존슨 대통령이 거기에 주미 한국 대사 김현철 대사를 모시고 같이 가서 지금 6사람이 백악관 집무실에 모이게 됩니다. 갔더니 존슨 대통령이 이동원 장관에게 하시는 말씀이 한국의 대통령의 안부를 묻고 그래서 그 다음에 한국이 지금 우리의 가장 믿을 수 있는 우방인데 우리 미국을 도와야 되겠다. 미국이 지금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동원 장관이 뭐라고 하시냐면 각하 그 당연한 말씀입니다. 미국은 우리의 형님의 나라고 우리의 우방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끼친 나라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훈에 대해서 절대로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도 할 수 있는 한 우리 국방에 문제가 없는 한 도우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동원 장관이 우리가 미국을 돕기 위해서는 미국이 먼저 우리를 도와야 될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아까 우리 방위 문제에 대해서 군의 현대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대통령 존슨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그건 당연하다. 월맹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월맹보다 우리 한국이 더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한국의 군의 현대화는 내가 하겠다. 허락을 합니다. 그건 우리 대사가 잘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럼 뭐냐? 그것은 월남에 파병한 우리 한국군들에게 대한 대우다. 같은 성족이 밑에서 형님과 동생이 싸우는데 차등 대우를 하겠다고 브라운 대사가 그러니 그렇게 되면 무슨 사기로 전쟁을 해서 우리가 승리하겠느냐? 그렇게 이동원 장관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존슨 대통령은 아주 신사고 합리적인 사람이라 얘기를 듣더니 그건 우리 브라운 대사가 또 잘못이요. 내가 그렇게 하겠어. 해서 2가지 것이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미군과 우리 한국군은 동등한 대우, 차별이 없는 대우를 해주기로 한 것에 의해서 한국에 돌아와서 브라운 각서를 쓰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그 브라운 각서를 정부가 숨겨버렸습니다. 그리고 해외 근무수당 하나로 시작해가지고 해외 근무수당 하나만을 주기로 박정희 대통령이 법을 규정을 했습니다. 제 1895항으로 그걸로 못을 박아버렸고 다른 이상의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이중 배상 금지법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그때는 헌법재판부 4일씩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국회의원님들 수고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우리 지역구 국회의 시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빈곤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남북철도도 우리가 우리 돈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진상조사를 해서 우리가 권익을 찾아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자랑스러운 우리 전우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더 이상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전우님들, 우리 교포님들, 우리 대한민국이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자. 촛불 집회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나라 같은 나라, 경제만 발전시키는 게 나라가 아닙니다. 정의가 살아있어야 되고 온 백성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헌신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참전 전우들을 이렇게 쓰레기처럼 대접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한국이 기로에 섰습니다. 우리는 이제 강대국에 시달리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자주 독립국가로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참전 전우들이 이 일에 앞장서는 우리 전우가 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한 풍조가 있습니다. 자기하고 조금만 의견이 들으면 종북 빨갱이로 봅니다. 이런 나라는 세상에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종주국이 몰락해서 없습니다. 지금 공산당이 있을 망정 공산주의는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지금 빨갱이 노릇을 하고 빨갱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합하지 못하도록 서로 반목하게 만들고 서로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있고, 이 코딱지만한 대한민국 땅에서 전라도 경상도를 갈라놓고 정권 연장을 위해서 시녀로 사용되고 있고,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 이거 정말 여러분 동의합니까? 안 됩니다. 이거 이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월남 참전 전우들을 월참, 모욕죄, 전상해, 또 무공 훈장에 이 공법 자체로 다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분리를 시켜놨는가? 우리는 다 월남 참전 전우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공법 자체로 분리시켜가지고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반목하게 만드는가? 펜타곤 페이퍼를 보고 알았습니다. 한국의 정권자들이, 위정자들이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도록, 힘을 쓰지 못하도록 만드는 아주 간략한 악질적인 계략이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이 우리 월남 참전 모든 전우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속지 말아야 됩니다.